전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소개하고 있는 신지우입니다. 2015년 11월 부산에서 결혼식이 열리는데요. 신혼부부가 된 식당 주인 전 씨와 연극 배우인 최 씨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 27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날 아내 최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후 10시에 집에 돌아왔고 5시간 뒤 28일 새벽 3시 가게를 마친 남편 전 씨가 들어왔습니다. 남들 눈에는 둘 다 평소와 같은 하루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자 갑자기 연극 배우인 최 씨가 공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동료 배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남편인 전 씨는 동업자 후배에게 집안일이 생겨 하루 쉬겠다며 급하게 휴가를 냈습니다. 같은 날 남편인 전 씨의 아버지는 건강보조식품을 가져다 주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빠 받지 못하는 줄 알고 직접 식당에 찾아갔어요. 여기서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며느리 최 씨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는데 며느리도 받지 않는 겁니다. 전 씨는 자영업자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최 씨는 매일 출퇴근을 하는 연극 배우라서 회사에 연락 없이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일할 하루 종일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 되자 이번엔 최 씨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동료 배우가 연락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인 전 씨가 받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인 최 씨가 사정이 생겨 당분간 출근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상하죠? 전날 아버지와 통화가 안 되던 아들이 다음 날엔 아내의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정작 전화 주인인 최 씨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어요. 그 뒤로 가족들이 계속 이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상하게 생각한 가족은 2016년 5월 31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죠. 한 명도 아니고 부부가 갑자기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생겼고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번 내용은 우리나라의 유명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에 의아해했습니다. 이런 신고를 처음 봤던 것 같은데요. 먼저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집을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한 거죠. CCTV에는 2016년 5월 27일 오후 10시에 아내 최 씨가 먼저 집에 들어왔고 다음날 새벽 3시 남편인 전 씨가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둘 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밖을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찍혀 있지 않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나가는 방법이 있죠. 여기도 CCTV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 CCTV에도 부부는 찍혀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들의 차량은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부가 사는 곳은 15층이거든요. 계단은 이용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도 나면 계단을 이용할 텐데 사실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려면 어떻게든 CCTV에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찍혀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들이 아직 집안에 있지만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즉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범죄에 노출됐을 경우입니다. 이건 집안에 들어가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아내도 없었어요. 외부인의 침입이나 수상한 흔적 하나 없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면식범이 범행을 저지르고 치밀하게 현장을 정리한 뒤 도망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현장 감식도 해봤지만 특별한 DNA나 혈액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첫 수사부터 막힌 겁니다. 우선 이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나갈 수 있었는지부터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든 상상하기 힘든 방법을 이용해 나갈 수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동이 또 문제가 됩니다. 자가용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다면 통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게 추적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버스 터미널이나 집 근처, 철도역 주변 CCTV에서 부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증발된 것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거예요. 경찰은 여기까지 수사를 하면서 여러 의문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가 살던 아파트는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긴 해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총 22개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우선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단을 이용했을 것이고, 계단을 이용해도 건물을 나서려면 입구에서 다시 찍히게 되거든요. 이것도 피하려면은 아파트 옆으로 나올 수 있는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카메라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화질이 정말 안 좋고 확대도 할 수 없는 카메라입니다. 구형인 거죠. 밤에는 움직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안 좋은 카메라예요. 그나마 부부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건물을 나가려면 이 비상계단 쪽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니 아파트 내부 관리자나 경비가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이곳의 CCTV가 화질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아냈냐는 거죠. 만약 안다고 해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가 궁금해지고요. 결국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파트를 나가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수사 중 전 씨의 부부 지인들을 만나 이상한 진술을 듣게 됐어요. 가족의 실종 신고가 있기 하루 전인 5월 30일, 아내인 최 씨가 일하던 극단에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문자 내용은 지금 제 상태로는 공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사고를 쳐서 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연에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한동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을 보냈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이 문자를 받은 극단의 대표도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거예요. 하루 정도야 몸이 아프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일을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상의도 없이 보냈다는 점이죠. 최 씨가 성실한 사람이라 갑자기 신경변화로 무단결근을 할 리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자 내용도 평소 최 씨의 말투와는 다르게 딱딱하고 사무적인 어투였어요. 이 문자가 최 씨의 주변 사람들이 받았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31일, 최 씨가 있던 극단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합니다. 이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편인 전 씨였어요. 전 씨는 아내의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물 치료 중이며 입원한 상태라 전화를 받을 수는 없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다라는 말을 한 뒤에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 씨는 우울증을 겪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이야기는 사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경찰이 통화 내역으로 위치 추적을 해보자 부부가 사는 집 근처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으면 최 씨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 병원이나 신경정신과에서는 최 씨가 온 기록이 없었어요. 만약 최 씨의 우울 증세가 다시 심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면은 남편이 늦게라도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기록은 없고 자가용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원 진료 기록도 없으니 최 씨가 병으로 출근할 수 없다는 남편의 이야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같이 운영하는 식당 동업자 후배에게 해결해야만 하는 사건이 있다며 한 달에서 2달 정도 가게에 못 나갈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고 6월 2일엔 아버지에게 괜찮아요 라는 짧은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던 6월 2일 남편 전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보니 오전 9시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근이었던 게 확인됐고요. 아내 최 씨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오후 10시경 서울시 천호동 인근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은 부산에 살던 부부가 사라졌다가 아내만 서울에서 신호가 잡힌 게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천호동과는 이들이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연관을 짓자면
남편의 친모인 임 씨가 예전에 살던 지역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동시에 사라졌지만 최 씨의 신호만 서울에서 잡혔냐는 거죠. 경찰이 사라진 부부를 찾을 방법은 전화통화 기록과 휴대전화 추적으로 알아본 위치 확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부부를 찾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거기에 부부가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비밀리에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비밀 수사면은 실종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주로 이들에게서 실종자에 대한 단서를 얻어야 돼요. 하지만 전 씨의 가족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니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자 가장 먼저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 전 씨 아버지였고, 처음엔 가장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었지만 어느 날부터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 씨의 부모는 아들이 실종된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가족이 실종되면 가장 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연락처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는 겁니다.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고요. 바꾸더라도 수십 년이 지나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들이 실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간다는 건 어딘가 이상합니다. 전 씨의 가족이 먼저 실종 신고를 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최 씨의 가족은 6월 5일 위치 추적을 해보려고 경찰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위치 추적을 해보지 못하고 이미 5일 전 실종 신고가 돼 있었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최 씨의 가족이 황당하죠. 전 씨 부모에게 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지만 전 씨 부모는 금방 들어올 테니 기다려보자는 대답 외에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은 단서 하나 잡지 못했고 실종자 부모의 무관심으로 부산에서 일어난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3년이 그대로 지나게 됩니다. 경찰은 더 이상 사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겠다는 판단에 이 사건을 알고 있거나 부부를 목격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기로 했어요. 사건을 공개로 전환합니다. 드문 경우의 사건이라 여러 방송국이 관심을 보이면서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실종자들의 신상 정보도 공개됐는데요. 신상 정보 공개라는 건 사실 간단하게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얼굴이나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했던 이유는 방송 이후 생긴 헛소문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잠적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부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로 생각해보는 거죠. 사라진 방법은 모르겠지만 왜 사라져야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사건에 근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사라져야만 했다면 이게 자발적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강제로인지가 다시 중요해질 거고요. 부부가 사라져야만 했을 경우 이득을 보게 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부부는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원한을 살 만한 일이나 빚도 없었어요. 남편이나 아내 앞으로 든 사망 보험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정황 하나가 발견됐죠. 경찰은 아내 최 씨와 남편 전 씨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조사를 시작해봤습니다. 그 결과 전 씨가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인 장 씨가 눈에 띄었어요. 이 둘 사이가 아주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 씨는 전 씨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요. 한때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이였지만 집안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면서 2004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전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다른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실종된 아내인 최 씨였던 겁니다. 하지만 장 씨를 잊지 못해서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고요. 장 씨도 결국 전 씨와 외도를 하게 됩니다. 전 씨는 장 씨와만 따로 연락하기 위해 핸드폰도 한 대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첫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둘 사이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나빠져요. 장 씨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일 때 전 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1년간 잠적을 했고요. 이때 사이가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장 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노르웨이로 이주합니다. 전 씨와 장 씨는 예전만큼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연락은 계속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중 전 씨가 최 씨와 결혼을 했던 것인데 이번엔 이 소식을 들은 장 씨가 크게 화를 낸 겁니다. 장 씨가 낳았던 딸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이때 냉동 기술을 이용해서 딸을 되살리겠다거나 자신의 인생이 전 씨 때문에 망가졌다면서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자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 씨의 연락처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협박성 문자도 보냈고, 이때부터 최 씨는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장 씨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고요. 개명도 했어요.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금방 바뀐 번호로 장 씨에게 연락이 왔죠. 협박은 결혼 전부터 시작됐었고요. 결혼식에 경호업체 직원들을 부를 정도로 장 씨의 협박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 씨의 수상한 행적이 포착된 거는 전 씨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이었어요. 부부가 실종되기 직전에 장 씨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몰래 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사라지자 장 씨는 바로 노르웨이에 돌아간 것이죠. 장 씨는 어머니에게 아프리카 여행을 간다면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 와서 찜질방과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상한 거는 모두 현금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현금만 사용했을까 생각해보면 거래 내역을 통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문제는 왜 그랬냐는 것이죠. 부부 실종 직전에 보인 장 씨의 행동이나 그동안 협박 문자와 문자를 꾸준히 보냈다는 점을 봤을 때 장 씨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 씨와 남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이사를 갔고요. 방송국에서 취재차 장 씨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한국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굳이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이렇게 경찰과 언론을 피하던 중 2016년 8월 노르웨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뒤 12월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라진 장 씨를 찾기 위해 2017년 3월 인터폴의 적색 수배 발령을 요청했고요. 5개월 만에 노르웨이에서 장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서 함부로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지금 외교부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 씨의 체포영장도 이미 발부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국에 들어오는 대로 구속수사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 실종 직후 용의자를 특정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장 씨의 구체적인 혐의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 씨를 강하게 추궁해 조사해 보겠다면서 경찰이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수사가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2019년에 노르웨이 법원이 이 용의자인 장 씨가 피의자로 특정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판결로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노르웨이는 장 씨에게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면 용의자로 간주해 한국에 보내줄 수는 있는데 아직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라 이 정도만으로 범죄 혐의는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한국에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한국과 범죄 사건을 대하는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는 여기서 멈춘 상태고요. 방송국에서 취재차 전 씨의 어머니와 장 씨를 만나러 노르웨이에 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만나주지 않았죠. 오히려 경찰을 불러서 이들에게 48시간 접근금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가서 장 씨의 말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취재가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전 씨와 최 씨가 결혼하면서 장 씨의 협박을 받아온 건 사실이지만 부부 사이에 불화나 수상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고요. 평범하게 잘 살던 중 갑자기 동시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라진 이유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장씨로 봤지만 정황 외에는 직접적인 혐의가 없어서 체포하는 데 실패한 거죠. 그러다 보니 장씨를 제외하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를 추측해 봤어요. 그나마 가장 유력해 보이는 가설 몇 가지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전 씨의 전 여자친구인 장 씨가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었죠. 부부는 이 협박을 견디지 못해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다른 나라에 밀항이라도 했다가 나중에 돌아올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장 씨가 부부 실종 전 한국에 몰래 들어왔다가 실종되자 돌아간 사실이 있었죠. 이때 아마도 부부가 이미 사라진 것을 알고 무언가를 계획했다가 실패하면서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밀항 도중 들켰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입국한 뒤 거기서 사고가 생겼다면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이해되죠. 하지만 생활비나 숨어있을 공간이 필요할 텐데 정작 자동차, 전화, 현금 없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조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겠죠. 자, 두 번째는요. 남편인 전 씨가 최 씨를 살해한 경우입니다. 가능성은 사실 낮아 보여요. 경찰이 집안 현장 감식해 보니 싸운 흔적이나 혈흔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실종 당일 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청부업자를 통했거나 이런 일에 능숙한 전문가가 아닐 경우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CCTV를 피해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시신을 유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0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정해 볼 경우 시신 발견이 먼저가 돼야겠죠. 근처 경찰서나 부산 지역 모든 수사대에 신고된 변사자나 익사자, 발견된 신고를 전부 모아서 DNA 대조해봤는데요.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는 걸 보면은 청부 살해는 사실상 희박해 보입니다. 2016년 5월 27일 이후 두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장 씨는 이들의 실종 전날 왜 한국에 몰래 들어왔다가 노르웨이로 돌아간 걸까요? 이 사건의 비밀은 실종된 전 씨와 최 씨 부부가 아니면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는 장 씨가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2016년 국내 최대 미스터리 사건이었던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 사건에 얼만큼 좀 단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전 씨의 아버지가 실종 신고하면서 이번엔 장 씨를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반응을 보면은 이미 이 아버지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 씨 측 주변 인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전 씨와의 관계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주변 인물들 확대해서 조사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언젠가 한번 전 씨의 어머니에게 강릉에 있는 슈퍼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 전화라서 받지는 않았었는데 단순히 잘못 걸린 전화였는지 아니면 전 씨 부부가 도망치던 중 잠깐 전화를 빌려서 걸었던 것인지 이건 확인할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 발표와 방송국에서 취재를 통해 방송된 자료들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들은 아직 실종된 부부를 찾는 중이에요. 새로운 증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만 혐의가 더 강화되고요. 노르웨이에서의 장 씨 인도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장 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사건의 진실을 알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이대로라면은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